오장미가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순간 멈춰 섰습니다. 강백호가 거기 서 있었거든요. 두 사람의 눈이 딱 마주쳤어요. 오장미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반가움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반가운 건 당연하죠. 보고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두려운 건 이유가 달랐습니다. 강백호가 자신이 오장미라는 걸 알아채는 순간 채화영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게 분명했거든요. 그런데 강백호의 눈빛이 뭔가 달라요. 그냥 낯선 사람을 보는 눈빛이 아닙니다. 이 뒤에 벌어지는 일 끝까지 보셔야 해요. 오장미는 표정을 단단히 관리했습니다. 마서린처럼 보여야 했어요. 눈빛도 말투도 서 있는 자세도 전부요. 강백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마서린 실장님 맞으시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오장미는 고개를 끄덕이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네, 맞아요.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숨을 눌렀어요. 강백호가 한 걸음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잠깐 얘기 나눌 수 있을까요? 며칠 전 교통사고 건으로요. 오장미는 이미 예상한 질문이었습니다. 교통사고요? 천천히 되물으며 표정을 유지했어요. 강백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했습니다. 그날 실장님이 누군가를 구하려다 같이 사고가 났다고 들었어요. 그분이 누군지 혹시 아시나요? 오장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길래 트럭을 피하게 하려고 뛰어든 거예요. 누군지는 확인하지 못했어요. 대답은 차분했지만 속은 달랐습니다. 강백호에게 직접 말할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단서는 줘야 했습니다. 강백호가 스스로 진실에 다가올 수 있도록요. 오장미가 말을 이었습니다. 다만 트럭 운전사는 기억해요. 얼굴에 굵은 흉터가 있었고 덩치가 컸어요. 강백호의 눈빛이 순간 바뀌었습니다. 머릿속에서 퍼즐이 맞춰지는 게 오장미 눈에도 보였어요. 쌍칼. 강백호는 그 이름을 떠올렸을 게 분명했습니다. 오장미는 강백호가 알아챘다는 걸 확인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복도 저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채화영이 강준호의 사무실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복도에서 대화하는 걸 발견하는 순간 채화영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저 둘이 뭘 얘기하는 거지? 채화영은 성큼성큼 다가오며 강백호 변호사 하고 복도가 울리도록 불렀습니다. 강백호와 오장미가 동시에 돌아봤습니다. 채화영이 강백호 앞에 서더니 날 세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서린이한테 자꾸 이러시면 곤란하다고 했잖아요. 또 찾아오셨어요? 강백호가 변명하려는 순간 채화영이 말을 잘랐습니다. 서린이는 아직 회복 중이에요. 함부로 접근하지 마세요. 그때 강준호가 사무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소란스러운 소리에 나온 거였어요. 강준호가 강백호를 보고 놀란 표정으로 다가오더니 채화영을 향해 말했습니다. 대표님, 제 동생인데요. 제 손님한테 왜 이렇게 하세요? 채화영의 분위기가 즉시 바뀌었습니다. 날카롭던 목소리가 부드러워지고 표정도 금방 풀렸어요. 강준호 앞에서 추한 모습을 보일 수는 없었거든요. 아, 준호 씨 동생이셨어요? 그건 몰랐네요. 어쨌든 자꾸 찾아오시면 서린이가 힘들어해요. 부드럽지만 경고는 분명했습니다. 채화영이 오장미의 팔을 잡으며 서린아, 가자 하고는 빠르게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강백호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채화영의 태도가 너무 갑자기 바뀌었거든요. 강준호가 다가오며 말했어요. 백호야, 무슨 일이야? 강백호가 대답했습니다. 형, 마서린 실장님이 뭔가 이상해. 채화영 대표는 왜 저렇게 막는 걸까? 강준호도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러게. 나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두 형제가 서로를 마주봤습니다. 같은 의문을 품고 있었지만 아직 답은 없었어요.
그 답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도 아직 몰랐고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채화영이 오장미를 쳐다보며 바로 물었습니다. 강백호가 뭐라고 했어? 오장미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교통사고에 대해 물어보던데요. 뭐라고 했어? 채화영이 다시 물었어요. 아무것도 기억 안 난다고 했지 하고 오장미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채화영이 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안심한 표정은 아니었어요. 앞으로 강백호 변호사 만나지 마. 알겠지? 명령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오장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 겉으로는 순종하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달랐습니다. 강백호는 이미 쌍칼을 떠올렸고 의심을 시작했어요. 채화영이 막으려 해도 이미 늦은 거였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충격의 반전, 끝까지 봐야 모든 게 이해되실 겁니다. 채화영이 사무실로 돌아와 의자에 앉았습니다. 한숨이 나왔어요. 강백호가 계속 파고드는 게 불안했습니다.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는 게 가장 싫었거든요.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하는 채화영의 목소리에 문이 열렸는데 예상치 못한 사람이 서 있었어요. 한영자였습니다. 채화영이 자리에서 일어서며 한 변호사님, 어쩐 일로요? 하고 물었습니다. 한영자는 여유롭게 들어오더니 자리에 앉으며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어요. 남편이 드림리조트 사고 이후로 트라우마로 힘들어하고 있어요. 드림호텔 측에서 조치를 취해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요구하는 말투였습니다. 채화영은 속으로 계산하면서 그룹 차원에서 지원 방안을 알아보겠다고 답했어요. 한영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서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사무실 문이 벌컥 열렸어요. 강남봉이 숨을 헐떡이며 급하게 들어오면서 말했습니다. 화영 씨, 그 노란 봉투 보낸 사람이 말을 하다가 딱 멈췄습니다. 한영자가 거기 있었거든요. 강남봉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습니다. 한영자가 강남봉을 보며 당신 여기 무슨 일이야? 하고 놀란 목소리로 물었어요. 강남봉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게 일 때문에 변명처럼 들렸어요. 한영자가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습니다. 일 때문에 왔는데 대표님한테 화영 씨라고 불러요? 강남봉이 식은땀을 흘렸어요. 채화영도 속으로 당황했지만 겉으로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한영자가 계속 추궁했습니다. 노란 봉투는 또 뭐예요? 나한테까지 간다는 건 무슨 소리고요? 강남봉이 입을 열었다 닫았다 반복했습니다. 채화영에게 도움을 구하는 눈빛을 보냈지만 채화영도 어떻게 해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한영자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더니 조용히 물었습니다. 두 분 무슨 사이죠? 직접적인 질문이었어요. 강남봉이 황급히 대답했습니다. 무슨 사이긴 비즈니스 관계지. 너무 빠르게 부인했어요. 그게 오히려 의심을 키웠습니다. 채화영이 상황을 끊으며 말했어요. 부부싸움은 집에서 하시고 저도 바빠서요. 문을 열어주며 내보내려 했습니다. 한영자가 강남봉을 바라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나가요. 강남봉이 먼저 나가고 한영자가 뒤따라 나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채화영이 그 자리에 서서 손을 꽉 쥐었어요. 위기를 일단 넘긴 건지 아닌지도 몰랐습니다. 한영자는 이미 의심을 시작한 게 분명했거든요. 멀리 기둥 뒤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장미였어요. 한영자와 강남봉이 호텔을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오장미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어요. 계획대로였습니다. 오장미가 오태평을 통해 노란 봉투를 보낸 건 단순히 폭로하려는 게 아니었어요. 한 번에 터뜨리면 채화영이 방어할 시간이 생기거든요. 조금씩 균열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강남봉과 채화영의 관계를 한영자가 직접 의심하게 만들어야 했어요. 채화영이 사무실에서 이강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실장, 강남봉 교수 움직임 파악해.
그리고 한영자 변호사도 지켜봐야 할 것 같아. 이강혁이 알겠습니다. 대표님 하고 대답했습니다. 전화가 끊겼어요. 최화영이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하늘에 먹구름이 끼어 있었어요.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걸 최화영 자신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한영자와 강남봉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한영자가 가방을 내려놓으며 강남봉을 쳐다봤어요. 이제 말해봐. 나한테 간다는 게 뭔데? 강남봉이 아무것도 아니야 하고 대답했지만 한영자는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퀵으로 왔던 그 노란 봉투 얘기 맞지? 강남봉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한영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노란 봉투 내놔. 강남봉이 그건 하고 말을 흐리자 한영자가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안 주면 내가 직접 찾을 거야.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선언이었어요. 한영자가 강남봉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강남봉이 뒤따라가며 여보, 잠깐만 하고 말렸지만 한영자는 멈추지 않았어요. 방문을 열려는 순간 강남봉이 한영자의 팔을 강하게 잡았습니다. 들어가지 마. 한영자가 놀라서 돌아봤어요. 왜 이래? 강남봉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다는 증거였어요. 한영자는 확신했습니다. 분명히 있어. 한영자가 팔을 뿌리치고 방문을 열었습니다. 강남봉이 뒤따라 들어오며 제발 하고 소리쳤지만 한영자는 이미 서랍에 손을 대고 있었어요. 강남봉이 필사적으로 막으려 했고 두 사람이 몸싸움을 벌이다가 강남봉이 한영자를 강하게 밀어버렸습니다. 자신도 모르게요. 한영자가 뒤로 비틀거리다 바닥에 쿵 하고 넘어졌어요.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백호가 집에 들어오다가 소란스러운 소리를 듣고 달려왔어요. 방문을 여는 순간 바닥에 쓰러진 한영자와 당황한 채 서 있는 강남봉을 봤습니다. 강백호가 소리쳤어요. 엄마. 달려가서 한영자를 일으켜 세우며 괜찮으세요? 하고 물었습니다. 한영자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무너진 상태였어요. 강백호가 강남봉을 쳐다보며 아버지, 이게 무슨 짓이에요? 하고 따졌습니다. 강남봉이 백호야, 이건 하고 변명하려는 순간 한영자가 강백호에게 말했습니다. 백호야, 저 노란 봉투 확인해봐. 강남봉이 뒤로 숨기고 있는 봉투를 가리켰어요. 강백호가 강남봉에게 다가가 아버지, 주세요, 하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강남봉이 저항했지만 강백호가 봉투를 빼앗았어요.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서 사진이 나왔어요. 강백호가 사진을 꺼내 펼치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사진 속에는 강남봉과 최화영이 와인바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웃고 있었어요. 친밀한 분위기가 사진에서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강백호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강남봉을 봤어요. 아버지, 이게 뭐예요? 강남봉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한영자가 강백호에게 다가가 사진을 건네받았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다가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게 최화영 대표랑 강남봉을 쳐다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당신 바람 피운 거야? 조용한 목소리가 오히려 더 무서웠어요. 강남봉이 손을 내밀며 아니야, 여보. 오해야 하고 말했지만 한영자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오해로 보여. 강남봉이 일 때문에 만난 거라고 했지만 설득력이 없었어요. 한영자는 변호사였고 거짓말을 알아보는 게 직업이었거든요. 한영자가 봉투 안을 더 뒤졌습니다. 쪽지가 나왔어요. 읽어보니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강남봉, 다음은 당신 아내 한영자 변호사에게 보내주지. 한영자가 쪽지를 읽으며 목소리가 떨렸어요. 협박까지 받고 있었던 거야. 불륜 때문에. 강남봉이 무릎을 꿇으며 여보, 제발 하고 애원했습니다. 한영자가 돌아서며 말했어요.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 그리고 방을 나갔습니다.
강백호가 그 자리에 서서 사진을 다시 쳐다봤습니다. 머릿속에서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최화영 대표랑 아버지가 리조트에서 만난 거였어. 리조트 사고도 최화영이 관련돼 있는 거야. 장미 씨 아버님 오복길 씨 사건도 최화영이 뒤에 있는 거고. 강백호가 강남봉을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아버지,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리조트 사고 나던 날 최화영 대표 만나러 가신 거 맞죠? 강남봉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이 없었지만 그게 답이었어요. 강백호가 주먹을 쥐며 돌아섰습니다. 방을 나가려 하자 강남봉이 팔을 잡으며 백호야, 어디 가려고? 하고 소리쳤어요. 최화영한테 가야 해요 하고 강백호가 팔을 뿌리쳤습니다. 강남봉이 놀라서 안 돼, 가면 안 된다고 막았어요. 강백호가 강남봉을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왜요? 숨길 게 더 있어요? 강남봉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최화영을 지켜야 한다는 집착이 강남봉을 붙잡고 있었어요. 강백호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한영자가 앉아 있었어요. 강백호가 옆에 앉으며 어머니 하고 불렀습니다. 한영자가 돌아보며 백호야, 나 바보 같지? 하고 물었어요. 강백호가 어머니 손을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한영자가 웃었어요. 쓸쓸한 웃음이었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강백호가 어머니를 안아줬어요.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깨졌고 최화영에 대한 분노가 쌓였어요. 반드시 밝혀낼 거예요. 최화영, 당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강백호의 마음속에서 결심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강백호는 아직 몰랐어요. 그 싸움의 중심에 오장미가 이미 자리를 잡고 있다는 걸요. 오장미는 훨씬 앞서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오장미가 마서린이 있는 거실로 내려왔습니다. 마대창이 신문을 보고 있었어요. 오장미가 다가가며 할아버지 하고 밝게 불렀습니다. 마대창이 고개를 들더니 우리 설린이 왔구나 하고 웃었어요. 오장미가 마대창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시간 있으세요? 마대창이 왜 무슨 일 있어? 하고 물었어요. 오장미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데이트할 겸 같이 좀 가요. 마대창이 웃으며 설린이가 가자면 어디든 가지 하고 답했어요. 오장미의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할아버지, 미안해요. 곧 충격적인 사실을 들으시게 될 거예요. 하지만 피할 수 없었어요. 진실을 알려야 했으니까요. 준비하고 올게요 하고 일어서서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방에 들어와 문을 닫고 거울을 봤어요. 마서린의 얼굴. 자신의 얼굴이었습니다. 오늘 다 말해야 해. 마대창 할아버지한테 진실을. 손이 떨렸어요. 두려웠습니다. 마대창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알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해야 했어요. 최화영을 무너뜨리려면 마대창이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오장미가 가방을 챙겼습니다. 안에 USB가 들어있었어요. 임원 주차장 CCTV에서 뽑은 영상이었습니다. 이강혁이 쌍칼에게 지시하는 장면이 찍혀 있었어요. 이것만으로도 최화영의 범죄를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USB를 주머니에 넣고 크게 숨을 한번 들이쉬었어요. 마대창과 함께 차에 탔습니다. 기사가 운전했어요. 마대창이 설리나 어디 가는 거야? 하고 물었습니다. 오장미가 조금만 더 가면 나와요. 하고 미소로 대답했어요. 차가 병원 앞에 멈췄습니다. 마대창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병원? 왜 병원에 온 거야? 오장미가 차에서 내리며 잠깐 들러야 할 때가 있어요. 하고 말했습니다. 마대창도 내리며 누가 아픈 거야? 하고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오장미가 마대창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너무 놀라지 마세요. 마대창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여기에 누가 있길래 내가 놀란대?
오장미가 들어가 보시면 알아요. 하고 병원 안으로 걸어갔습니다. 마대창이 불안한 표정으로 따라왔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서 복도를 걸었습니다. 한 병실 앞에서 오장미가 멈췄어요. 마대창도 멈추며 여기야? 하고 물었습니다. 오장미가 고개를 끄덕이며 마대창을 돌아봤어요. 정말 놀라지 마세요. 마대창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그래서 도대체 누가 하고 말하는 순간 오장미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마대창이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침대에 누군가 누워 있었어요. 마대창이 그쪽을 보는 순간 발이 멈췄습니다. 침대에 누운 사람이 손녀 서린과 얼굴이 똑같았거든요. 마대창이 천천히 다가가서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머리카락부터 눈썹까지 전부 같았습니다. 마대창이 뒤를 돌아보며 설리나 이게 누구냐? 하고 물었어요. 오장미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아시는 마서린이에요. 마대창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넌 오장미가 숨을 크게 들이쉬고 말했어요. 저는 마서린이 아니에요. 저는 오장미예요. 마서린의 쌍둥이 언니입니다. 마대창이 뒤로 비틀거렸어요. 쌍둥이? 설린이한테 쌍둥이가 어디 있어? 오장미가 마대창을 쳐다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들어주세요. 채화영은 설린이의 친엄마가 아니에요. 마대창이 고개를 저었어요. 무슨 소리야? 오장미가 계속 말했습니다. 저희 친엄마는 정숙희예요. 채화영이 설린이를 빼앗아 간 거예요. 드림가에 들어오기 위해서요. 마대창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게 무슨... 오장미가 눈물을 흘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게 다가 아니에요, 할아버지. 채화영이 그 사실을 감추려고 제 아빠 오복기를 죽였어요. 마대창이 의자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뭐라고? 오복기를? 오장미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그리고 저까지 없애려고 트럭을 보냈는데 설인이가 저 대신 저렇게 다친 거예요. 마대창이 벽에 기댔습니다. 채화영이 그런 짓을 목소리가 떨렸어요. 오장미가 가방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증거가 있어요. 임원 주차장 CCTV예요. 이강혁이 쌍칼이라는 사람한테 직접 지시하는 장면이 찍혀 있어요. 마대창이 USB를 받아들고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30년을 속았다는 사실이 한꺼번에 밀려들었습니다. 설인이가 채화영의 딸이 아니었어. 마대창이 중얼거렸어요. 오장미가 마대창 앞에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손녀는 맞아요. 다만 채화영의 딸이 아닐 뿐이에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마대창이 천천히 일어섰어요. 오장미를 쳐다보더니 채화영을 당장 불러 하고 말했습니다. 분노가 목소리에 담겨 있었어요. 당장. 오장미가 고개를 끄덕이며 채화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숨겨진 충격적인 반전, 지금부터 공개됩니다. 채화영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복도를 빠르게 걸어오면서 속으로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마대창이 부른다고 갑자기 병원으로 오라는 게 평소와 달랐거든요. 병실 문 앞에서 멈춰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부르셨어요? 하고 인사했어요. 마대창이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채화영을 쳐다보는 눈빛이 차가웠어요. 채화영이 무언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마대창이 침대를 가리키며 저게 누구지? 하고 조용히 물었어요. 채화영이 침대를 봤습니다. 마서린이 누워 있었어요. 채화영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어떻게? 마대창이 채화영 앞으로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이게 사실이냐? 설인이가 너랑 동석이 사이에서 낳은 딸이 아니었던 거냐? 채화영이 입을 열려고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마대창이 분노를 억누르며 30년 동안 날 속여왔던 거야 하고 말했습니다. 채화영이 아버님, 그게 아니라 하고 변명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마대창이 그것뿐이냐? 사람도 죽였다며 하고 쐐기를 박았습니다. 최화영의 눈이 커졌어요. 어떻게 알았지? 마대창이 소리쳤습니다. 오복기를 죽였다며. 최화영이 뒤로 물러서며 아버님, 그건 하고 부인하려 했어요. 그때 오장미가 나섰습니다. 증거가 있어요 하며 USB를 꺼내 들었어요. 최화영이 오장미를 쳐다봤습니다. 넌 정말 오장미였구나. 최화영의 목소리에서 당황함이 느껴졌어요. 오장미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야 알아보시네요. 최화영, 당신이 우리 아빠를 죽였죠. 그리고 저까지 없애려 했고요. 최화영이 손을 내밀며 아니야 하고 말했지만 오장미가 USB를 흔들었습니다. 이강혁이 쌍칼한테 지시하는 장면이 다 찍혀 있어요. 최화영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빠졌어요. 반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증거가 있었으니까요. 마대창이 최화영에게 다가섰습니다. 넌 내 회사에, 내 집에 있을 자격이 없는 여자야. 최화영이 무릎을 꿇으며 아버님 제발 하고 애원했어요. 마대창이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오늘 안으로 짐 싸서 나가. 내 회사에서도 내 집에서도. 최화영이 아버님 하고 불렀지만 마대창은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마대창이 오장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장미야. 오장미가 놀랐어요. 마대창이 오장미라고 불렀거든요. 마대창이 오장미에게 다가와 어깨를 잡으며 고생 많았구나 하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장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마대창이 말을 이었습니다. 최화영은 법의 심판을 받게 할 거다. 최화영이 고개를 들었어요. 아버님 하고 불렀지만 마대창은 오장미와 함께 병실을 나갔습니다. 최화영이 바닥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모든 게 끝난 자리에서요. 마대창과 오장미가 복도를 나란히 걸었습니다. 오장미가 고개를 숙이며 할아버지한테 상처드려서 죄송해요 하고 말했어요. 마대창이 오장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내 덕분에 진실을 알게 됐어. 이제 최화영을 법정에 세울 거다. 오장미가 눈물을 글썽이며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하고 말했어요. 마대창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넌 이제 안전해. 내가 지켜줄 테니까. 최화영이 빗속에서 캐리어를 끌며 길을 걸었습니다. 갈 곳이 없었어요. 회사도, 집도, 지위도, 명예도 전부 사라졌습니다. 최화영이 멈춰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비가 얼굴에 떨어졌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야 하고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이미 모든 게 끝났거든요. 오장미가 마서린의 병실에 혼자 들어갔습니다. 마서린 옆에 앉아 손을 잡았어요. 설린아, 이제 다 끝났어. 최화영은 모든 걸 잃었어. 이제 깨어나. 우리 함께 살자. 오장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어요. 오장미의 복수는 완성됐습니다. 하지만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어요. 법정에서의 싸움이 남았고 이강혁이 아직 거리를 활보하고 있었습니다. 마서린이 깨어나야 했고 강백호와의 재회도 남아 있었어요. 오장미가 오장미로서 다시 세상에 나설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날이 언제인지 그리고 강백호가 진실을 알게 됐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